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래 이번 주에 CAT 2급 풀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급하고 1급 아직 문제가 공개가 안 됐네요. 아마도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어서 인벤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인벤터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돌출 기능하고 그 다음에 회전 기능 두 가지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게 3D로 배웠는데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델링 방식을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지 결과라기보다 결과 모양은 똑같겠죠. 똑같은 모양을 모델링 하니까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특성들을 지금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이제 솔리드 모델링 예제 01을 이용해서 1, 2, 3 세 가지를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요 1번과 2번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 3번만 용량이 좀 크게 나왔다. 그래서 약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첫 번째 했던 여기 있는 T자 형태, 요 T자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돌출해서 형상을 만드는 부분 그걸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전 영상을 안 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를 이용을 해서 그때 우리가 요 T자 형태만 만들었잖아요. 이제 요번에는 요 안쪽에 뚫려 있는 요 구멍들 요거를 한번 처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열게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최근이라는 항목에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인벤터를 실행을 하면 최근이라는 항목에 이렇게 내가 저장했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프로젝트 내에.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바꾸면 이제 이 내용은 안 나오죠. 그 프로젝트 내에서 작업한 것들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01-1을 요걸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면 돼요. 우리 굳이 이제 우리가 검색기 찾아가지고 폴더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최근에서 빠르게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로딩하는 시간이 걸리죠. 3D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단점이 로딩하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었었고, 이제 여기 이제 못따기 안 한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못따기 기능,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 기능을 배우고 나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T자를 만들었고, 요 T자 그냥 그대로 쓸 거 아니고 이걸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작업 결과물들은 그대로 남겨놓으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여기 파일 쪽에 오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뜨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 4번 저장, 뭐 템플릿으로 4번 저장 뭐 이렇게 있는데 팩앤고라는 게 있고 그냥 다른 이름 저장을 하시면 되고 이거 선택하실 때 그냥 파일 여기서 확장 안 하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솔리드 모델링 이제 3까지 했으니까 여기 1 뒤에 요 숫자를 4로 바꿔가지고 4로 바꿔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T자 만드는 거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장. 이렇게.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 안쪽에 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할게요. 구멍 치수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죠. 그러면 이제 정면도 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평면도 쪽에 실제 치수가 써져 있는 건 평면도 쪽에 써 있죠. 거기서 이제 부분 단면 쳐가지고 저렇게 구멍에 대한 치수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작은 구멍이 30, 직경이 30파이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있는 게 35, 35 똑같은 직경입니다. 똑같은 직경으로 이렇게 파져 있다. 깊이는 똑같이 11씩 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작업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가장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돌출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면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떠 있는 헤드업에 보면은 스케치 작성 요 항목이 있습니다. 뭐 여기 스케치를 수정할 수도 있고, 스케치를 공유할 수도 있고, 스케치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케치 작성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요 표면에 색상을 입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뜨는데,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이니까 중심점 원을 이용하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여기 안쪽에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원. 원의 직경은 이제 30파이, 35파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3D 프로그램 상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직경이 작은 원을 먼저 뚫어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큰 직경을 먼저 뚫는 경우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동심원이 있을 때, 동심원으로 이제 뚫릴 때, 그 다음에 큰 직경을 뚫는다. 이게 일반적인 작업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 할 때도 웬만하면 작업 순서를 맞춰줘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작업 순서에 맞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30파이를 먼저 뚫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난 굳이 그렇게 할 생각 없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형상 만드는 거잖아. 난 35파이를 먼저 파줄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셔도 돼요. 그게 아예 뭐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작업 순서하고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편해요. 작업 순서를 내가 계속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점인데, 뭐 저랑 생각이 다르면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는 30파이를 먼저, 그런 이유로 30파이를 먼저 할 겁니다. 30하고 엔터를 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지름 치수는 들어갔고, 아직 위치가 완전 정의되진 않았습니다. 얘가 정중앙에 있어야죠. 그렇죠? 대칭 형상이니까 정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원점 있는 데가 정중앙이죠. 그러면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이 어떻게 돼요? 수직선으로 딱 이어지면 되죠. 수직선으로 딱 이어지면 되니까 이제 구속 조건에서 수직 구속 조건을 줘야 되는데, 요 위쪽에 아이콘 요거죠. 요건데 요거 단축키가 키보드의 I다 라고 했어요. I, 알파벳 I 해주고, 자 여기 있는 요점, 그 다음에 여기 원점, 그렇죠? 자, 원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원점 선택할 때 요 밑에 선이 찍힙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원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선, 바닥선의 중간점도 있어요. 형상이 가지고 있는 바닥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참조 표시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원점이 찍힌 게 아니라 요 바닥에 있는 선의 중간점이 찍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용량이 더 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바닥점이, 바닥에 있는 중간점이 안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복불복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 I 해서, 자, 이 점 찍고요. 이 점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좀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중간점이 나오죠. 확장을 하면 점이 나오죠. 스케치 2의 점이 나오고 중간점이 나오고, 이 스케치 2의 점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겹쳐 있는 중복 객체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ESC로 다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I 누르고, 자 요거 찍고 쭉 겹쳐 있는 곳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잠깐 기다리면 헤드업의 형태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여기를 확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클릭 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닥에 있는 뭐가 안 나와요? 노란색 선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노란색 선. 그러면 이제 노란색 선이 투상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파일 용량이 좋을 거고요. 그렇죠. 자, ESC. 자, 요거 이제 붙여줬는데 다시 한번 컨트롤 Z 할게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어떤 형상에 그래픽 슬라이스라고 해서 형상을 지금 있는 면의 기준으로 단면을 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키보드에 F7을 눌러주면 되는데,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든가, 밑에 있는, 아니면 F7을 눌러주시든가, 그럼 이렇게 단면 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I를 하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으면 원점이 우선 선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뜨는 이제 헤드업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F7을 눌러가지고 단면을 무조건 쳐버리면, 지금 내가 스케치하는 면을 기준으로 단면을 무조건 쳐버리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선보다
이 스케치가 가지고 있는 선들이 항상 우선시돼요. 선이나 점들. 그러니까는 원점이 우선 자동으로 우선 선택된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래픽 슬라이스를 치게 되면 좀 더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위치에 놨으니까 ESC로 명령 실행된 건 종료를 하고 요 높이는 지금 화면에서 약간 벗어나 있네요. 이렇게 보면 100이다. 100인데 이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다. 이건 이제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공차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고 공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제도 이론 쪽 거기에 있는 공차 쪽에 가서 보시면 돼요. 예.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걸 할 때 공차 값을 넣느냐 지금은 넣지 않을 거예요. 저 공차 값을 넣는 거는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공차 값 없이 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 D 치수 자, D를 쳐서 치수를 실행합니다. D가 왜 실행이 안 되죠? 한글이 눌렸나? 네, 치수 실행됐네요. 네, 좀 반응이 느리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을 찍고 요 바닥선을 찍을 거예요 아마. 바닥선을 찍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 바닥선이 다시 클릭해서 내려놓을게요. 네, 투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아까 저 바닥선을 투영 안 하려고 원점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F7을 누르고 그래픽 슬라이스. 어차피 치수 기입할 때 투영이 되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걸 투영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에 있는 점이 원점이니까 이 상태에서 D를 치고 얘를 찍고 원점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 엔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닥선이 투영이 안 됐죠. 그러면 데이터가 적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품 작업 공간에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게 데이터가 적어서 좋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도면 작업 공간에서 이걸 이제 2D 도면으로 만들 때 도면 작업 공간에서 도면으로 전개할 때 약간 피곤해질 수도 있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D CAD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되게 이제 선택을 많이 강요해요. 강요한다기보다 은근슬쩍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좋아지는데 이건 나빠지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 량을 얘기를 하는 건 데이터 관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 업무의 특성상 3D CA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용량이 많이 나오면 작업에 무리가 가. 그런 분들은 최대한 용량이 적게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업무 특성이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작업하기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하기 편한 쪽은 아까 그냥 요 밑에 자동 투영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작업하는 게 편하거든요. 우리는 용량 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작업할래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냥 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용량 문제 제가 이제 자동화 쪽을 하다 보니까 자동화 쪽은 이제 부품이 막 1000개 이상 조립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용량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용량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용량에 민감한 편은 아니고 약간 중립적인 편이긴 한데 그래도 민감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 정의가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뭐래죠? 돌출 단축키 2라 그랬죠? 2. 자, 그리고 얘를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뚫어줄 거니까 관통을 해줘서 뚫어줄 거니까 절단으로 바꿔주고 절단으로 하면 방향이 바뀌죠. 완전히 끝까지 뻥 뚫어줄 거죠. 네, 뻥 뚫어줄 거. 지금 그림에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욕을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어떻게 관통해요? 요만큼 요 11mm 빼고 요만큼만 뚫린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가 작업 공정으로 생각을 하면 요 구멍을 먼저 뚫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작업 공정상으로 보면 이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이렇게 뚫어요. 요거 안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구멍을 센터 삼아서 35파이를 뚫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심원을 맞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작업 공정을.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런 작업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 공정에 맞춰서. 어쨌든 이제 완전히 관통해서 뚫을 거니까 거리가 10mm가 아니라 완전히 관통할 때는 여기 옵션에 전체 관통이 있죠. 전체 관통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완전히 뚫어줄 거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 구멍 뚫었습니다. 30파이짜리 구멍.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면에서 다시 이제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자, 이 면 선택하고 작성. 자, 그리고 이제 원 그려요. 컨트롤 쉬프트 C. 그럼 이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원 그리고 여기 35 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중립 맞춰야 되니까 I 해가지고 여기 갖다 대고 기다려서 점, 그 다음에 이 원에 중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치고 여기 갖다 대서 중간점이 아니라 점, 얘 찍고 109. 요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동심원이 하나 나왔잖아요. 아까는 저 원의 위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미 안쪽에 동심원이 있죠. 동심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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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해서 원 그린 것까지 취소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C 해주고 뭘 하냐면 이 원 여기 뚫려있는 구멍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녹색으로 잠깐 보이고 좀 기다리면 요 가운데 점이 하나 생겨요. 이 점은 뭐예요? 이 원의 중심점입니다. 그 위치가 지금 동심원이니까 같은 거니까 이 위치가 우리가 찾는 점이죠. 여기 갖다 대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클릭해서 쭉 뺀 다음에 지름이 35다. 그렇죠? 그리고 엔터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자동적으로 이 원이 투영이 돼요. 투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원이 하나 투영된 게 낫냐? 아니면 내가 얘랑 수직 조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높이를 따로 주는 게 낫냐인데 지금 보면 여기 원이 투영된 거는 하나예요. 하나. 요소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 여기서 수직 조건, 구속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높이 조건,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건 조건이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량적으로 물론 저게 단순 수량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요소가 2개가 더 추가된 게 데이터 용량이 더 클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미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형상이 있다. 모델링된 형상에. 그러면 그 형상에서 내가 자동 투영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자동 투영을 해가지고 그 요소를 그대로 따서 쓰는 게 작업 시간도 단축이 되고 용량적으로도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선 별도의 치수를 하나도 안 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통 뚫어줘야 되니까 마무리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출 2 해서 여기 딱 가면 이렇게 잡히고 그쵸? 클릭 쟤를 뚫어줄 거니까 절단 해주고 여기는 거리값을 입력을 해야죠. 11이죠. 그러면 11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쵸? 그리고 오른쪽 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반대쪽도 뚫어줘야겠죠. 반대쪽. 자, 일단은 요렇게 뚫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기존에 한번 그린 형상이 있으면 저렇게 엮어서 해줄 수 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발생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이 구멍의 중심의 위치를 내가 100이 아니라 90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치수 값을 준 건 돌출 2의 스케치잖아요. 그럼 돌출 2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 2를 확장을 하고 얘를 더블 클릭 해서 수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90으로 바꿔주면 자 분명히 저는 돌출 2에 치수를 수정을 했어요. 하고 오른쪽 클릭 2D 스케치 마침 눌러주면 돌출 2로 뚫린 이 구멍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구멍도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드려드리기 위해서 컨트롤 Z로 다 취소를 할게요. 그리고 돌출 3도 취소를 할게요. 스케치 3 그린 것도 취소할게요. 그렇죠? 완전히 그린 거 다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이면을 잡아서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량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방식. 자, 여기서 35 하고 F7 눌러서 그냥 그래픽 슬라이스 칠게요. 그리고 I 눌러서 수직 조건 잡고 D 쳐서
치수 실행하고 요 점에서 여기까지 높이 100을 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 2D 스케치 마침. 그 다음에 2 쳐서 돌출 실행하고 반대 방향 거리값 11 그대로 들어가 있죠. 저렇게 값을 한번 입력하면 그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뚫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까지 결과는 똑같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돌출 2에 가서 2D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나 저 위치를 90으로 수정을 해야지 라고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 2D 스케치 마침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버리죠. 차이점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형상이 동심원이잖아요. 동심원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심원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더 낫냐? 같이 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더 낫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건 절대적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설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 뚫려 있는 35와 여기 뚫려 있는 30의 구멍이 항상 같은 중심을 갖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실제로 설계상에서는 저게 항상 같은 중심을 갖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설계의 개념에 따라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방식, 제가 지금 전개한 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두 개의 중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따로따로 스케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방식이 용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방식, 지금 보여드렸던 이 방식이 용량이 많이 나가고 더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포인트에서 두 개의 중심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면 스케치는 무조건 따로 구성하셔야 돼요. 저렇게 그 아까처럼 참조를 해가지고 자동 투영을 해가지고 그 점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 투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형상의 어떤 포인트를 활용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려는 요소가 기존에 있던 형상의 이 부분이 바뀌면 항상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냥 어차피 결과 똑같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라고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의 특성, 그리고 내가 설계할 때 설계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구멍은 요 35파이 구멍을 뚫고 나오는 뭔가가 지나가기 위한 구멍이니까 저 중심이 아마 이 도면에 있는 형상으로서는 달라질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전제 하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방식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도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아닌 거다.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Z, Z에서 다시 취소를 하고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면 선택하고 아까 했던 작업이 이면 아직 스케치 상태네요. 컨트롤 Z 한 번 더 나가서 이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누르고 컨트롤 Shift C 해서 이 원의 중심은 이 원의 표면에 갖다 댔다가 마우스 살짝 움직여 보면 점이 안 나오네요. 점이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점이 나오죠. 이 점이 나왔을 때 녹색 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녹색으로 표시되고 클릭. 그다음에 잡아 뺀 다음에 35. 그다음에 엔터. 자, 다 그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스케치 마침, 돌출 2. 그 다음에 요 안쪽, 요 공간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걸 뚫어줄 거니까 이쪽에 와서 절단. 자, 그 다음에 깊이는 11. 자, 그리고는 엔터. 자, 이렇게 쳐주면 작업이 끝나죠. 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구멍의 위치를 수정할 때, 바로 따라서 올 수 있다. 대신 이제 이 방식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도면을 내가 그린 거면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그쵸? 뭘 기억하고 있냐면, 이 구멍의 중심의 높이가 돌출 2에 스케치가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남이 그린 걸 내가 딱 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높이를 돌출 2에서 정했는지 돌출 3에서 정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돌출 2에서 정하겠죠. 먼저 작업한 거에서 정하지, 나중에 작업한 거에서 정했다는 얘기는 얘가 이 애를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
간혹 가다가 그 인과관계가 좀 순서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뭘 모르시는 분들은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돌출 3의 스케치에 가서 높이를 수정하려고 그랬더니 높이 값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작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설사 내가 작업한 거에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부품을 이제 뭐 한 100개, 200개 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리고 나서 한 200개의 부품을 더 만들었어. 그리고 한참 뒤에 저거 수정해야 되네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면 나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작업한 것도. 그거를 돌출 2에 가서 수정해야 되는 걸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 라는 게 요거의 단점이에요. 이 방식에.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무에서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여기 지금 돌출 1, 돌출 2, 돌출 3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저렇게 기본적으로 나왔던 이름 그대로 두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 실무에서는 이걸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돌출 1은 전체 바디의 형상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름 바꾸기가 어디 있더라. 안 나오나 여기서는? 오른쪽 클릭해서 안 나오나? 원래 있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요것도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버리면 피처 편집. 우리가 줬던 값들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고 취소. 한번 클릭하고 천천히 다시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는 전체 영상.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강사님들하고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행동으로 보냐면 저 쓸데없는 짓 왜 해? 왜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 형상을 모델링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여기에 있는 요 피처의 이름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격증 시험 볼 때 이 이름을 바꾸냐? 저도 자격증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저 이름 바꾸기를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자격증 시험 볼 때 절대 저 이름 바꾸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다시 쓸 게 아니잖아. 그 자격증 시험 봤을 때 그랬던 도면을 우리가 다시 쓸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실무에서도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도면이 한 번 쓰고 안 쓸 거다. 더 이상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다. 수정하지도 않을 거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린 게 이게 파이널이다. 라고 하면 이름 안 바꿔요. 실무에서도. 단, 이 부품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쓰일 거고 내가 언젠가 수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관리가 붙는다고 하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이름을 바꿔줘야 나중에 그냥 여기서 내가 딱 봤을 때 나 뭐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형상에 관련된 거 수정할 거야? 그럼 얘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처 이름을 바꿔줘요.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작은 구멍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남이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이 요소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이제 베어링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저거 쓰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베어링 하우징. 그러면 나 이직경 수정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고 내가 이걸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랬는지 다 까먹었어도 이것만 딱 보고 베어링 하우징 나 얘. 이거 작은 구멍 안 해도 아니면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게 이제 요 높이에 관련된 게 여기서만 수정이 얘가 갖고 있는 스케치에서만 수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구멍 높이 이렇게 이름을 주면 나 이 높이값 수정해야지. 그러면 얘의 스케치를 열겠죠. 관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저 이름 바꾸기 기능이 있는데 저게 대부분 이제 이런 실무 쪽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저걸 왜 해?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저거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굳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왜냐면 학생 단계에서 자격증 시험 단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저건.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든 이 도면을 관리를 할 때 편해. 그래서 시간 들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일이 해주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지금 제가 모든 이름을 다 바꿨는데,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 이 형상에 관련된 거 굳이 안 해줘도 된다고 안 바꾸고, 난 요 높이 어디서 관리되는지 알아야 돼. 그거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얘만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베어링, 하우징,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얘만 바꿔준다고, 얘만. 나머지 건 내가 관리할 일 없어. 얘만 주로 관리할 거야. 높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해. 라고 한다면.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구멍.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인벤터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저거 이제 대칭 복사 해야지. 근데 아직 제가 이제 수업에서 대칭 복사 기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 배우고 나서 할 거고. 이제 대칭 복사 기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오죠. 반대쪽으로 와요. 반대쪽으로 와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 하고 이제 여기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원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또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 직경과 이 직경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품이 설계 단계에서 만약에 이 구멍의 직경이 바뀌면 이 구멍의 직경도 무조건 따라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제가 얘 뭐라 그랬어요? 베어링 하우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어링 하우징. 그러면 이 구멍의 직경이 같다는 얘기는 양쪽에 똑같은 종류의 베어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설계 개념상 양쪽이 항상 같은 크기의 베어링이 들어간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저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도 따라 바뀌어야 돼요. 이 조건이 하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베어링과 여기 베어링이 지금은 우연찮게 똑같은 종류의 베어링이 들어갔지만 설계의 개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얘가 바뀌었을 때 얘는 바뀌면 안 돼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이제 만약에 얘가 바뀌었을 때 얘가 바뀌면 안 된다. 즉 양쪽의 베어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요? 다시 이걸 하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이 원 표면에 잡고 표면 잡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5 입력을 하고 그냥 오른쪽 클릭 트림 스케치 마침 그 다음에 돌출 2 아이고 이가 안 됐네. 왜 안 되니? 스케치 마침 했는데 한글로 바뀌어 있나? 아닌데? 예, 한글로 바뀌어 있나 보네. 이 하고 그 다음에 요 영역, 그렇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판할 거니까 요거 해주고 깊이는 11이니까 11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확인.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제 돌출 3에 있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얘를 40으로 바꾼다고 해서 40, 그쵸? 그리고 마무리 한다고 해서 여기는 안 바뀌었죠. 그런데 반대쪽은 이렇게 커졌죠. 따로 간단 말이에요. 따로. 지금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양쪽 베어링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컨트롤 Z 자 원래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작업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스케치 마무리까지 Z 이렇게 컨트롤 Z에서 이제 요 스케치까지 완전히 없앴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쪽 베어링과 이쪽 베어링은 항상 같아야 돼.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설계를 잘한다라고 하면
베어링이 따라가게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로 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 생산된 제품도 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어링이 다른 게 조립이 된다고 하면 저거를 제조하는 제조 공정에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베어링의 재고를 2가지 종류를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공수가 더 들어요. 비용이 더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똑바로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꼭 그렇게 양쪽을 다르게 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같은 베어링 쓰게 설계를 해요. 양쪽. 거의 대부분 같은 베어링을 써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도면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전산환경기계도 기능사 그 예제 문제들 보면은 양쪽에 다른 베어링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형상에서 그럴 만한 이유는 안 보이는데 왜 양쪽에 다른 베어링을 쓰지? 이 설계 개념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니까 아마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다양한 베어링의 특성들을 내가 베어링의 종류를 다 다르게 줘도 네가 그 베어링에 맞춰서 특성을 다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로 봤을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할 수 있지만 실제 설계로 봤을 때는 좀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양쪽이 이제 같게 간다라고 하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면 뭐예요? 한 번 베어링이 바뀌면 양쪽에 있는 스케치를 2개를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또 옳지 않아. 그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양쪽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그건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작업하기 전에 만약에 양쪽을 같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경 쪽, 요 반대쪽의 직경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요 파진 깊이. 왜냐면 베어링이 같은 걸로 간다는 얘기는 파진 깊이도 똑같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베어링의 두께, 똑같은 베어링 두께도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일단 돌출 3에서 스케치 3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돌출 3, 스케치 3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돌출 3에서 이제 요 돌출 3을 더블 클릭해보면 깊이 값이 여기서 들어오죠. 요거. 얘의 파라메트릭 그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파라메트릭 그 주어진 이름을 파라메트릭 그 변수라 그러죠. 파라메트릭 변수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름을 확인 안 해야 되는 게 스케치 오른쪽 클릭하고 가시성 해가지고 요렇게 치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돌출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여기 보면 관리가 있어요. 관리해 보면 매개 변수. 이게 이제 파라메트릭에서 이제 변수죠. 우리 결국은 이제 이 매개 변수 명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이제 스케치에 썼던 아니면 뭐 돌출할 때 썼던 그 모든 값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스케치 1, 스케치가 들어가 있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했던 돌출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사용했는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돌출 1도 아니고 돌출 3에서 쓰인 것 중에서 깊이 값이 우리가 얼마? 11이잖아요. 얘의 파라메트리 명이 뭐가 되냐면 매개변수 명이 뭐가 되냐면 D11이야.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를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이래. 자, 이면을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그쵸? 여기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원을 내가 그리느냐 컨트롤 쉬프트 C로 그리느냐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화면을 돌려요. 돌려서 자, 여기 있는 요 모서리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형상 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2D 스케치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원 표면을 딱 찍어요. 찍으면 이렇게 반대쪽에 노란색으로 투영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에서 치수를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했을 때 요 바닥점, 요 원점을 잡으려고 했으면 요 선이 투영이 됐던가 아니면 요 원과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 원에도 갖다 댔다가 띄면 여기 점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제 원이 표시됐죠. 이것들이 다 뭐냐? 자동 투영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형상 투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투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투영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케치가 된 거예요. 이 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것도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모형으로 가서 돌출을 할 건데 돌출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이제 이 원이 요랬어요. 근데 제가 반대쪽에 있는 요 스케치 3을 더블 클릭을 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고 35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요 수치를 4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누르고 나올게요. 어떻게 돼요? 이 스케치도 바뀌죠. 이렇게 돼야 내가 저 반대쪽에 있는 스케치의 간만을 조정을 해도 얘가 바뀐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양쪽 두 개 값을 바꿔줄 필요가 없던 거잖아요. 양쪽 두 개 스케치를 수정할 필요 없이 내가 한쪽 스케치만 수정하면 따라오네? 이게 점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 Z, Z.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돌출해주는 거잖아요. 자, D가 아니라 E 돌출이니까. E 해주고,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여기 11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11을 그냥 썼다. 그쵸? 11을 그냥 똑같이 11을 하고 이거 11이네 하고 11하고 확인 딱 했어요. 근데 베어링의 종류가 바뀌어가지고 요 파지는 깊이가 달라졌어. 만약에 파지는 깊이가 돌출 3에서 9mm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쪽 베어링 두께가 9mm로 바뀌었다는 건 반대쪽 베어링도 9mm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같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렇게 우측으로 보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에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가 아니라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딱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깊이하고 여기 깊이가 다르죠. 얘는 왜? 11이니까. 여전히 11이니까. 왜 11이에요? 내가 돌출 4에서 11을 줬잖아. 그럼 얘를 수정하려면 내가 여기서도 뭐예요? 똑같이 9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깊이가 바뀌는 것도 따로따로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려면 컨트롤 Z로 제가 다 취소를 했어요. 그걸 안 하려면 이거를 돌출사 더블 클릭하고 여기를 11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봤던 매개 변수 이름, 그쵸? D11 한글이네. D11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D11하고 같아. 확인. 자, 뚫렸어요. 자, 이거 모서리로 음영 처리는 그냥 둘게요. 두고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 면도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여기서 썼던 그 깊이에 대한 매개 변수명을 확인을 해서 여기다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돌출 3을 더블 클릭해서 내가 얘를 9mm다 라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9mm를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배울 때 좀 잘 못 배우는 게 뭐냐면 저 매개 변수의 활용에 대해서 잘 못 배워요. 왜냐면 제가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하지만 학원은 관리라는 게 없어. 학원에서 한번 실습한 예제에 두면은 다시 안 써. 그걸 또 쓸 이유가 없어. 학원 강사들도 그걸 알아. 그리고 이런 관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붙이게 되면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되게 그게 복잡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 형상만 모델링하면 되지 왜 쟤는 저렇게 내 머리 복잡하게 이런 상황도 얘기하고 저런 상황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실제 이 인벤터라는 소프트웨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3D CAD들이 활용되는 직장은 기본적으로 3D CAD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관리를 빼고 얘기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게 실무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뭐 2D CAD는 안 된다, 안 좋다. 뭐 이렇게 3D CAD 파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3D CAD가 안 좋아요. 오히려 3D CAD가 안 좋아요. 어떤 회사냐? 후반부에 관리가 없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그냥 2D CAD로 그냥 빠르게 도면 그리는 게 훨씬 빨라요. 효율적이고. 그러면은 흔히 3D CAD 판매하는 회사에서 말하는 장점들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냐? 거의 대부분 양산업체예요.
제가 전반부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3D CAD는 양산업체에 효율적이다. 양산업체가 아닌 데는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산업체의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번 수정할 걸 1번 수정하고 대신에 2번 수정할 걸 1번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 상황에 맞게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학원 강사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 이 영상을 모델링하는데 네가 이 영상 완성된 결과물만 똑같으면 됐지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는 아니란 얘기예요. 상관이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모델링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관이 있어요. 왜? 그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관리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업무를 빠르게 끝낼 수 있고 쉽게 끝낼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 그래서 진짜 고급적으로 쓰는 데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아이로직까지 가요. 아이로직까지. 프로그램까지 짠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빠르게 설계하고 적용하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려면 그걸 일반적인 로직으로 짜준다. 그 로직으로 짜주면 내가 어떤 바뀌어야 되는 변수값만 딱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형상의 모델링이 있어서 나와요. 그게 아이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D CAD의 장점은 원래 그런 쪽에 있어요. 그 관리 쪽의 얘기가 안 되고서는 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매우 안타까운 건 지금 교육기관에서는 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스케치 3번. 이거 스케치 3일에. 요걸 바꾼 게 아니죠. 마무리. 돌출 3번. 더블 클릭해서 피처 편집 들어가서 다시 11로 바꿀게요. 11. 네, 똑같이 11로 바뀌지. 자, 이거 다시 이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홈 버튼 눌러서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안쪽에 구멍을 뚫어줬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존의 형상을 참조해서 쓰는 경우. 그쵸?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참조를 해야 되고, 어떨 때 참조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형상이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참조해서 쓰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상황이, 아니야. 지금 우연히 같았을 뿐이고, 내가 지금 우연히 저기랑 참조한 것처럼 저 부분을 참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설계적인 개념에서.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따로 관리를 해주는 거고,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지금 방식에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걸 3D CAD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결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똑같은 직경의 구멍이 양쪽에 뚫려 있잖아요. 양쪽에 뚫려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관리하기 좀 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두 개 중에 어느 쪽에서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쪽에 있는 건 이 스케치고 뒤쪽에 있는 건 이 스케치잖아요. 근데 내가 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경 수정해야지, 베어링 바꿔야지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의 직경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얘의 직경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스케치사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얘는 칠 수가 없잖아. 왜? 앞에 거에서 투영해서.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무조건 수정하는 쪽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주는. 참조의 원본이라고 하거든요. 참조의 원본이 항상 수정이 돼야 돼. 요 깊이도 돌출 4에서는 수정을 못해요. 여기서 내가 요 값을 바꾸면 내가 걸어놨던 저 링크는 깨지는 거고, 그쵸? 매개변수로 걸어놨던 링크는 깨지는 거고, 요쪽 하나만 바뀌어. 그럼 양쪽이 한 번 수정이 양쪽이 모두 바뀌려면 무조건 돌출 3에서 수정을 해야 돼. 이게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아까 봤던 맥에벤스 관리를 써요. 관리를 써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설하냐면, 이제 아까 봤던 관리 쪽으로 오셔서 맥에벤스를 클릭을 합니다. 맥에벤스를 클릭하고 이제 요 위치에 이제 모형이 사용된 맥에벤스가 있고요. 사용자 맥에벤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추가를 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치 추가 눌러주면 칸이 추가되죠. 여기다 이제 이름을 먼저 정해줘요. 이름을 정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식별하기 좋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자면 베어링 하우징 직경. 근데 지금 저 한글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한글로 쓰는데 실제 실무에서 저걸 한글로 쓰면은 좀 불편해요. 되게 지금 또 길잖아요. 나중에 저거 선택할 때도 저 긴 이름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실무에서는 베어링 하우징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약자를 써요. 뭐 베어링이니까 B, 하우징이니까 H, 그렇죠? 직경이니까 디아미터 D, 뭐 BHD, 뭐 이것까지도 싫은 사람은 이제 뭐 베어링이니까 B1, 뭐 이렇게 B1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더 짧게, 아니면 그냥 B만 쓴다든가. 그리고 본인이 잘 기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약자로 BHC라고 할까요? 네. 저기 프라이드 치킨 먹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경이니까 밀리미터로 표시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정식에다 값을 넣어요. 아니면 공칭값에다 값을 넣든가. 뭐 이쪽에 넣든 이쪽에 넣든 상관없을 거예요. 이거는 공칭값에 넣든. 여기서는 아예 값이 입력이 안 되네요. 여기다 넣어야겠네. 여기다 값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베어링 하우징 직경이 35잖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수치 추가 한 번 더 눌러요. 이제 요 깊이잖아요. 그러면은 베어링 하우징 깊이니까 요거는 BH 뎁스 깊이 D, BHD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확인. 밀리미터. 깊이도 이제 밀리미터죠. 밀리미터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11 이렇게 두고, 그리고 엔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종료. 자, 스케치 3에서 스케치 3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 35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BH 아까 베어링 하우징 디아미터 D 였죠? BHD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D가 아니었구나. D가 뎁스였죠. BH C라고 했죠. C. 디아미터도 D로 써야 되는데 왜 BHC로 했지? 서클이니까 C로 했나? BHC. 이렇게. 그쵸? BHC로 하고, 뎁스인데, 디아미터인데 제가 C로 했네요. BHC. 어쨌든 뭐 두 개가 중복됐으니까 잘 했네요. CD. 이렇게 하면 FX하고 3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그 다음에 스케치 4도 더블 클릭해서 지금 요거를 이제 투영을 했잖아요. 투영을 안 하고 저걸 해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Shift C 투영한 건 지웠어요. 선택해서 델리트로 찍고 빼고 BHC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승인. 돌출 업데이트 할 때 저 오류가 생긴 거. 이거 여러분들 오류가 잘 생긴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느낌표 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류가 왜 생겼냐면 기존에 우리가 돌출할 때 잡았던 그 패다각형 원은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지웠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 돌출에서 선정했던 패다각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로 다시 그랬잖아요. 그건 새로 생긴 영역이니까 기존에 선택이 안 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진 거 없어졌죠. 요거 수정하시는 건 간단해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프로파일 선택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이 영역 다시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왔고 들어온 김에 갑시다. 자, 여기 지금 D11이라고 했죠. D11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이값 BHD라고 했죠. BHD. 그래서 BHD를 입력하는 거야. 확인. 그렇죠. 그리고 스케치 3. 이거 스케치 3이 아니라 돌출 3. 그리고 여기도 BHD로 가는 거예요. BHD.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저렇게 맥에벤스를 내가 미리 지정을 해서 쓰는 경우는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출 3을 선택하느냐 돌출 4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맥에벤스 이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 값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40이다 하면 여기 있는 형상은 바뀌어요. 그쵸? 바뀌는 거예요. 깊이 값이 9mm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수정을 하는 저쪽에서 수정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요 맥에벤스 관리에서 내가 수정을 한다. 이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맥에벤스를 활용하는 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미리 내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미리 변수로 만들어놔요. 땅땅땅땅 만들어 놓고 한다. 근데 지금 이 개념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몇몇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이씨, 뭐 저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잡한 걸 몰라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복잡한 걸 모르면 실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약간 외국에서 좀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이 항상 우리나라 그 학원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너무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 교육 자체가. 특히 이런 3D 쪽이 좀 더 심해요, 그게. 어떻게 외국에 나가보면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분 말씀에 약간 반대예요. 반대고 외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그 교육생들이 그리고 많은 실무자들이 너무 외국 학원들도 실무와 동떨어져 있는 교육을 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달라요. 외국 교육은 약간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격증 위주의 교육. 즉 자격증 시험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외국은 그게 심하질 않아요. 외국은 자격증에 합격한다기보다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그냥 소프트웨어의 기능 위주. 그냥 기능만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응용하느냐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외국 교육은. 제가 외국 교육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이 이제 뭐 외국에서 물 먹으신 분들은 그게 실무 위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응용할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외국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신 분들도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무에서 못 써먹겠대요. 왜? 기능만 따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실무에 녹여서 응용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는데 어찌됐든 외국 교육이든 우리나라 교육이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형상을 참조를 할 거냐.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는 그거고, 두 번째는 맥에벤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특정 요소와 그 다음에 생성되는 요소가 같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바뀌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쵸?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35파이고 얘가 35파이면 반대쪽은 항상 직경이 플러스 1이야. 얘가 35파이면 36이야. 그런 것도 처리가 가능하죠. 뭐 함수로 엮어주면, 계산식으로 엮어주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진 않고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였다라는 거. 기존 형상을 참조한다. 그러면 어떨 땐 참조해야 되고 어떨 땐 참조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맥에벤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형상을 참조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여기 있는 직경은 반대쪽에서 반대쪽에 스케치를 할 때 형상 수형으로 간단하게 참조를 할 수 있었지만
요 구멍이 뚫리는 깊이는 예,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됐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뭘 이용을 한다?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뭐가 발생을 한다? 돌출 3과 돌출 사이에서 항상 돌출 3에서 수정해야 돼. 라고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내가 사용자 매개 변수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돌출 3과 돌출 4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가 어떤 수정을 할 때는 매개 변수에 가서 내가 바꿔주고자 별도로 관리하고자 만든 사용자 매개 변수를 수정해서 무조건 거기서 일어나게 그렇게 바꿔준다. 이런 것들이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관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피처의 명칭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 실무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만 자격시험 볼 때 이거 바꾸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이런 게 실무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요거 바꿀 수 있다? 실무에서 쓴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자격시험에서도 굳이 나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거야. 그거는 뻘짓거리예요. 네. 자격시험 때는 굳이 저 이름을 바꾸지 마라. 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요 상태로 그냥 저장할게요. 컨트롤 S.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계속 지금 이 별것도 아닌 예제 하나 가지고 지금 2번째 영상 찍었는데 3번째, 4번째 쭉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 뭐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고려할 생각이 아직 남았냐? 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